자유전공학부는 전공 고르고 나면 흩어져서 모래알 된다는 사실인가요? 오라, 종합적 시각을 형성해주기 위한 수업입니다. 자율전공학부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전공을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전공학부에서는 전공을 진입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성적이나 학점 등으로 모집 인원을 자르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 4점, 3점 만점에 정말 낭만을 즐기는 대학생활 하시느라 2점대를 받는다 하시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컴공과라든지 아니면은 문과에서 인기가 있는 경영학부 같은 과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율전공학부에서는 본인이 원한다고만 한다면 전공을 3개나 4개 또는 그 이상으로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졸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2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거의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정말 많은 경우 3가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로 제가 아는 선배 중에서는 5개를 하는 선배도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만의 장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는 다른 학교의 자율전공학부와는 다르게 전공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어보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과에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면서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전공입니다. 다전공이라 하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2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때로는 자율전공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또는 로드가 많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사실 잘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좋은 방향 생각해 보면 지성회장 서울대에서 2개 이상의 전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도 2개 이상의 전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공 시스템도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자율전공학부들하고는 또 다른 점이 소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전공을 진입하더라도 저희 자율전공학부는 자율전공학부라는 소속으로 남습니다. 이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런 행사와 같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행사들이나 어떤 학생의 활동 또는 학생들의 네트워크가 다른 어떤 학과에 비교하더라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학생들끼리 단결을 잘 한다고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학과이고요. 또한 진입을 할 때 보통 전공이 바뀔 경우 본인의 이름값이 또는 전공값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또는 높은 전공들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율전공학부는 낮은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속 유지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멘토님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저를 보면서 많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자율전공학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 다양한 관심사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동료와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후속 유지가 되면서 또한 졸업식까지 자전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전공한 수업들을 듣고 다시 모이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융합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보이고 자율전공학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인데 자율전공학부는 전공 고르고 나면 다 흩어져서 모래알 된다던데 자기들끼리 더 이상 안 만난다던데 사실인가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거 유튜브에 되게 많거든요, 이런 내용이. 근데 저는 3년째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율전공학부가 한 학년이 120명 정도 돼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입학 직후에 새내기 행사 하고 나서 4분의 1 정도는 나는 이렇게 그냥 단체 생활이 잘 안 맞는다 하고 사라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즐기다가 점점 좀 힘들다,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또 생겨요. 근데 그래도 남는 절반이 5, 60명이다. 그러면 웬만한 학과보다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명이 사라지긴 하더라도 남은 사람들끼리 충분히 끈끈하게 잘 지내기 때문에 자전에 오면 친구 사귀기 힘든가, 뭐 친구들이랑 가까워지기 어렵나 이런 고민은 딱히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주변에 널린 게 사람이라 오히려 큰 노력을 안 들여도 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학생회나 동아리에서 친구 사귀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회랑 동아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동아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는 중앙동아리랑 단과대 동아리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중앙동아리 장단점은 둘 다 사람이 많다고, 단과대의 장단점은 둘 다 사람이 적다인 것 같아요. 중앙은 사람이 몇백 명 단위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는 좋은데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유령 회원이 되기 쉽다라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고, 단과대는 사람이 적으니까 단합력이 올라가는데 소홀해지기 어렵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동아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정말 다양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냥 학과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120명 중에 누구랑 친해져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동아리라는 틀이 강제로 사람들을 묶어주니까 함께 친하게 지내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는 밴드 동아리, 여기 아까 발표해주신 분이랑 같은 밴드 동아리를 했었는데, 밴드는 혼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연극도 뭐 독발극이 있긴 하지만 다 같이 하는 게 더 재밌고, 춤도 혼자 출 수는 있지만 다 같이 추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아무래도 낭만이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학생회는 이렇게 4개의 국과 산하기구로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복지국이라는 데서 2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저는 학생회도 너무너무 추천하는 게, 역시 다양하고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것도 장점인데, 학생회는 영리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 우리 학부를 위해 이걸 해보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그 순수한 열정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학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애정도 높아진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이는 꿈을 지어냈다면? 과학 성적이 잘 나오는 과학자, 영어 성적이 잘 나오는 외교관, 성적 때문에 나의 전공 진로를 혼장지었다면은 오라 자유전공학부입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너가 자전의 미래다. 나만의 전공을 하고 싶은 사람. 앞에 발표를 하셨던 손현서 선배님 같은 분들이 그런 케이스겠죠. 학생회 전공은 사실 여러분들이 꼭 자유전공학부를 오지 않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학부에 들어간 다음에 설계 전공까지 하려면 그 로드가 굉장히 많아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생 설계 전공은 아무래도 자유전공학부에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전공을 하고 싶은 사람. 자유전공학부는 2가지 전공이 사실상 필수죠. 물론 1가지 전공을 하고 심화 전공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보다는 2가지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이 2가지 이상 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은 3개 이상의 전공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 추천. 대학 와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싶은 사람. 자유전공학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상당히 자유로운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전공 탐색을 빌미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째고 노래방에 간 다음에 뭐 음대 전공 탐색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되게 자유롭게 뭐 휴학도 하는 친구도 많았고, 전공 탐색을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혹은 뭐 교환학생을 한다든가 되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이과 통합형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이건 제 얘기인데요. 뭐 다 잘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뭔가 항상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어, 수학, 뭐 영어, 과학 관련해서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과가 맞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웬만한 학과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과나 문과를 어느 정도 한정 지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 안에서도 더 세부적인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문과는 아예 갈 일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전에 오게 되었고, 이과 전공, 문과 전공을 하나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친구들도 이과 전공, 문과 전공을 하나씩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친구들도 많은데 문과로 들어간 다음에 이과 전공을 두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과학부에서 온 친구인데 문과 전공만 두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과 내가 원하는 전공이 다른 사람. 좀 속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게 평가되는 그런 전공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전공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돈을 좀 많이 벌고 조금 취업하기 편한 그런 전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공을 하나 하고 나머지 전공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내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공을 하나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전과 희망 전공을 전혀 모르겠는 사람. 일단 보셔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공 탐색 과정을 거쳐서 전공을 정하시면 되고요. 저도 2학년 1학기 신청을 해서 2학년 2학기에 전공 진입을 하는 편이고 아까 전에 손현 선배님도 좀 늦게 전공 진입을 하신 편이죠. 그것처럼 전공을 언제 정하든 상관없으니까 대학에 오신 다음에 길게 보고 전공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요. 군대 갔다 오고 전공을 정해도 돼서 시간이 되게 넉넉한 편이죠. 그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전공이 다양했으면 하는 상황.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있어서 엄청 큰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럼 우선 일단 성비가 안 좋고요.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학고 영재고 친구들이 되게 많겠죠. 뭐 그런 친구들이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비슷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뭐 성격적으로든 자신이 꿈꾸는 진로 방향성에 관련해서든 어느 정도 비슷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자유전공학교에 오면은 문이과도 섞여 있고 심지어 예체능 친구들도 있고 해서 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오, 저 친구들은 저런 전공을 하는구나, 저런 수업을 듣는구나, 저런 진로를 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자유전공학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도. 네. 전공 거쳐서 하고 다른 회사로 간 다음에 어디에 처할 계획이 있고 사람들이 쓰고 싶지 않고 팀을 하고 정해서 갖고 싶은 사람. 그리고 캠퍼스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학 때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가는 것도 있고요. 자유전공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서 교환을 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인도도 갔고 저번에 일본도 간 것도立교대랑 해서 일본 간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는 인도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전공 학생들이 약간 같이 서울 투어도 하고 뭐 지금 저희가 인도를 갔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 그 학생들이 한국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와 교류도 많고 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